안녕하세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약물 치료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관절염은 가장 흔하고 전신적인 관절 질환이고요. 활막 관절의 이제 진행성 질환이고 관절 연골, 피하골, 인대, 반월상 연골, 활막 등 이제 구조적 파괴와 활막 관절의 기능 상실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이제 관절염은 굉장히 복잡한 발병 기전이 있고요. 다양한 기전이 이제 관여하는데 이제 기계적이고 염증성 그리고 대사적 요인들이 모두 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퇴행이 아닌 이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요. 미세 및 거대 손상이 일어나서 이제 부적응성 회복 반응을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단 여러 장기 질환에서 조직 기능이 어느 정도 손실된 후에야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난지를 보여주고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99%의 기능이 손실돼야 급성 심근경색 등 질환이 나타나고, 간경변이나 이제 만성 콩팥 질환 같은 경우는 75% 이상의 손상이 나타나야 임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반면에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단 25% 정도만 기능이 손실돼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관절은 다른 장기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빠르게 임상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단에 있어서 단순 엑스선 촬영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도구이고 구조적 평가 지표로서 가장 적절하고 유럽 의학청이나 미국 식약청에서도 권장되는 검사입니다. 이제 단순 엑스선 검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저희가 이제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로 이제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나타내는 걸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유병률을 연구해 봤을 때 이제 유병률은 16% 정도 되고 발생률은 매년 10,000명당 203명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환자에서 약 35% 정도가 관절염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무릎 관절염이고요. 따라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저희 목표는 다음과 같이 통증 감소, 질병 진행 방지, 그리고 기능 개선, 약물 독성 최소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이 이제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이제 정보 제공, 교육, 체중 감소 등 이런 게 할 수가 있고, 비약물 치료, 좀 더 심한 환자에서는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 AAOS, 이제 ORISA, ESCEO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유명 학술지에서 정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비약물 치료, 시술 등이 있고요. 우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이제 감독하에 하는 운동, 이제 감독 없이도 하는 운동, 수중 운동 등이 있고요. 이는 통증과 기능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하지 않는 것보다 명확하게 우수한 상태로 원고 수준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감독된 운동 그리고 비감독 운동 모두 좋고요. 운동하지 않은 것보다 명확하게 우수하고 수중에서 하는 거나 지상에서 하는 거나 상관없이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운동 방식 비교도 뭐 요가, 비요가, 체중 부하, 비체중 부하, 고강도장, 저강도장, 등속성, 등청성, 등장성 등이 다양하게 있지만 유의미하게 차이는 없고 일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체중 감량은 이제 과체중 그리고 비만 환자에서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굉장히 권장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동반적으로 했을 때 전반적인 통증 및 기능 개선 효과가 크고요. 체중 10% 감소라면 운동 유무와 관계없이 임상적 그리고 기전적으로 결과가 개선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만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임상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또한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을 향상하고 통증 감소시키고 QOL을 향상할 수 있다는 데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권고 수준은 중간이고요. 침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 및 기능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제대로 논문들이 나온 게 없고, 침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사실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한의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너무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저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수 치료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근거는 좀 도수 치료사마다 많이 다른 경향이 있어서 근거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됐고,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도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레이저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FDA는 승인을 했습니다. 권고 수준은 제한적이고요.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국소 엔세이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바르는 제형의 엔세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금기 사항이 없다면은 기능 및 QOL 개선 위해 사용이 권장되고 권고 수준은 강하고요. 국소 엔세이드가 좋은 이유는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경미하고 드물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피부 자극이고, 아무리 그래도 엔세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콩팥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먹는 제제 엔세이드고요. 똑같이 금기 사항이 없다면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해 굉장히 권장되는 수준이고, 이제 비선택적 경구 엔세이드와 선택적 경구 엔세이드 간은 유의미하게 통증 감소, 기능 개선이 있는데 둘 다 효과 차이는 크게 있진 않고 일단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똑같이 엔세이드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그리고 이제 위장관계 위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심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뭐 환자분들이 나는 약 먹으면 속이 쓰려요, 뭐 이런 나는 위험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경구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금기 사항이 없다면 통증 및 기능 개선에 위해 굉장히 권장되고, 이 또한 엔세이드와 같이 권고 수준은 강함이고요. 통증 감소하고 기능 개선은 경구 엔세이드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아시는 것처럼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독성 우려가 있고, 또 환자 문진 같은 거 했을 때 술 많이 드시고 하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구 마약성 진통제,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트라마돌 포함해서는 이제 권장되지 않은 권고 수준은 강함인데, 이 뜻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환자의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다, 효용성 입증 부족된 이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구 보충제 같은 게 있는데요. 이는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권고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경구 보충제는 유명한 걸로 이제 강황이나 생강,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비타민 D 같은 것이 있고요. ESCEO에서는 특이하게 글루코사민 설페이트와 콘드로이친을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구 보충 중에 이제 시사도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사도화 같은 경우는 특정 약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symptomatic slow acting drugs인 OA의 준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라도화의 이제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라도화 같은 경우는 래피드 액팅으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항염증 물질 엔세이드나 콜티코스테로이드가 포함되고, 이제 시사도화는 이제 슬로우 액팅 천천히 작용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 이제 글루코사민 설페이트나 콘드로이친, 디아세린, 아보카도, 소이빈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이제 유명한 경구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엔세이드와 유사한 전반적인 효과가 있고 안정성도 높고 비용 대비 우수한 효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게 있고, 유명한 걸로 이제 조인스, 이모튼, 신바로, 이제 레일라, 콘로인 같은 게 있고요. 이제 국내 현황으로는 이제 조인스, 이모튼, 아트로다 같은 게 있고, 조인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위령성, 관루근, 하고초 같은 약물들이 섞여 있고, OA하고 RA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아보카도, 소이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모튼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트로다 같은 경우는 디아세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모튼하고 아트로다 같은 경우는 OA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술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시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일상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데 권고 수준은 중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정 환자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 임상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완화 효과가 가능하고 최대 3개월 정도 이펙트가 있다고 하고, 권고 수준은 중간 정도이고요. 전반적인 통증 및 기능 개선이 탁월하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는 다음과 같이 약물 안 쓰는 거, 약물 쓰고 시술 같은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첫 번째 원칙은 비약물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 중에는 이제 뭐 약만 주세요, 뭐 시술만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시키고 체중 감량하고 결국 본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엔세이드, 아세트아미노펜은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도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하고 아까 보기와 같이 시사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절 강내 히알루론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을 파악을 해서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는 사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치료되기가 어렵고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이제 개인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